예, 오늘의 읽을 책이 예,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이제 같이 좀 복기를 해보고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또는 일부만 읽으신 동지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먼저 안내드리고 내용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자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들 이런 거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게 이게 제목인데요. 이게 서문이 이제 왜 식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서문에서 나오죠. 보면 네, 그러니까 식인하다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 이제 사람을 먹는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식인하다는 이게 영어로 카니발라이즈인데 이를테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설비나 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품이나 부서를 떼서 다른 데다가 붙인다. 예, 굉장히 생소한 그 뜻이죠. 이런 뜻이 이제 식인하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자본주의 경제가 이른바 비경제적인 주변 영역과 맺는 관계를 상당히 잘 설명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의 바깥에 있는 영역들, 예를 들면 이제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빨아먹 이게 마치 이제 이제 우르보로스라고 하는 뱀이 나오는데요. 이 뱀이 전 처음 들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는데 자기 꼬리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멸을 하는 거죠. 마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자본주의 외부에 있는 어떤 돌봄, 생태계, 정치 위기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불러들이면서 제살 깎아먹는 자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사회적 투쟁 역시도 어떤 경제 내부의 투쟁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른바 이제 여러 영역들 간의 경계 그런 데서 이제 투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안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거나 이 제살 깎아먹는 이 자본주의를 재편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자라고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마르크스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르크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분이 보시기에는 특징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동의하시죠? 두 번째, 자유로운 노동력 시장.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추진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존재한다.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균열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면 모든 것이 상품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만물이 다 상품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상품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화된다는 거는 이게 등가를 주고 이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화되지 않은 거는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게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착취라고 하는 것과 수탈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는 착취하고 수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착취는 뭐냐? 착취는 이건 이제 우리가 자본임금 관계에서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이제 임금 주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그걸로 이제 뭔가 이제 착취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교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근데 이게 착취인데 어쨌든 이건 이제 대가를 주잖아요. 근데 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이 그냥 이제 폭력적인 징발.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삥 뜯는 거죠. 말하자면. 예, 삥 뜯는 게 이제 수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수탈이 항상 있었다. 항상 있었죠. 항상 있었고 자본주의에서도 수탈이 항상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역시도 수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자본론 1권에 보시면 이른바 시초 축적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뭔가 생산수단을 수탈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피와 오운을 막 흘리면서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자본론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시초 축적이라는 게 자본주의 만들어질 때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수탈은 자본 축적의 역사적 존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에도 계속되는 특징으로서 인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메인 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밑에 수탈이 있고 이 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서 착취와 수탈 간의 위계가 생기고요. 착취 대상과 수탈 대상 간에도 위계가 등장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착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생산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제 유색 인종이라든지 공적 권력 이런 것들을 수탈하면서 스스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본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는
이런 막 뭐 경제적인 것만 마르크스가 본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른바 비경제적 조건,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자본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의하는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사회 질서. 이게 이제 그 낸시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자본주의의 정의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비경제적 영역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이른바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모순 역시도 자본주의의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이제 네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뭐 이제 뭐 생태적 모순 또는 뭐 사회적 모순, 정치적 모순, 뭐 인종적 모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경제만 봐서는 해명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적 시스템과 그 비경제적 배경 조건 사이의 모순, 예를 들면 뭐 생산과 재생산의 모순, 사회와 자연의 모순, 경제와 정치의 모순, 착취와 수탈의 모순,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함께 봐야 된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사회 질서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이제 뭐 경계 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이제 이른바 뭐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경계에서 뭔가 이제 재생산을 통해서 투쟁이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경계 투쟁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이게 뭐냐? 이걸 뭐냐라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2장부터 2, 3, 4, 5, 5장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낸시의 자본주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2인데요. 챕터 2는 이제 스탈 탐식가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른바 이제 택시와 스탈이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인종적인 스탈 좀 이런 얘기들이 이 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자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인종주의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등가 교환의 관점으로 생각 본다. 뭐 주류 경제학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교환하기를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등가 교환으로 보자면 상품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차별적이지 않죠. 다 이제 상품 앞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너 1,000원 있고 나 1,000원 있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피부색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착취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겉보기에는 자본 인노동이 상품 교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엔 계급지대가 있어.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다. 박수 쳐줘요. 근데 그러면 착취 당하는 사람의 피부색이 중요한 이유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쵸? 노동자의 피부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해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탈이라는 거죠. 수탈의 관점에서 봐야 인종적 억압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 어떤 수탈 대상의 예속 이것이 착취 대상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그런 이제 감춰진 조건이다라는 거죠. 이제 비근한 예가 이를테면 이제 중심부 자본 여기서 이제 중심부라 하면 뭐 제국주의의 중심적인 열강들 뭐 이런 데서의 이제 자본이 주변부 식민지에서 값싼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탈해 오면서 중심부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착취율을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수탈이 쓰인 건데 이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착취를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주의 태동할 때, 1800년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이제 뭐 주변부 인종이나 여성민들을 뭐 정치적으로 벌거벗기면서 모범의 상태로 만들고 수탈한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시가 잘 서술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이른바 이제 원시적 축적, 가문이라는 게 등장하는 사람 과정이거든요. 이때는 뭐 아직 뭐 인종적인 차별 이런 게 없다 그래요. 뭐 착취받는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좀 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심부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차티스트 운동, 뭐 시민권을 얻게 되고 좀 더 이제 힘이 세진 뭐 계급 파업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좀 중심부에서 뭔가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 와중에 여전히 이제 주변부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뭐 잔혹한 수탈과 징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아주 공교롭게도 그 인간들의 피부색의 경계, 인종적 경계랑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인종주의의 역사적 토대가 아닐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뭐 이른바 이제 국가 관리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이제 수탈과 착취가 접합되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이제 뭐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수탈 인종에 따라서 수탈의 정도에는 편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선 이후로는 얄짤 없다. 금융 스타일 앞에 이제 모두 너도 스타일 나도 스타일 에브리바디 스타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착취 대상이
수탈의 대상이 되는 책자 수탈의 문화가 많아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왜냐면 이제 다 같이 수탈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안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금융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대상과 수탈 대상의 분할이 완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 자본주의가 더 이상은 안 인종적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낸스는 아니요, 여전히 인종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자본의 이 걸신들린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인종적 분할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수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의 뭐 이제 뭐 진보적인 신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능력주의를 통해서 뭐 흑인도 능력 있으면 뭐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른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뭐 인종적인 차별의 폐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뭐 능력을 이른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비참해지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를테면 뭐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보고 더 가난하시오 뭐 이런 얘기들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기회균등으로는 격퇴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착취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해서도 인종화된 대중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다. 그럼 대안이 뭐냐? 이른바 이제 뭐 착취와 연계를 맺고 있는 스타일까지도 우리는 공용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인종 규타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착취와 수탈이 공생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각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을 마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른바 이제 돌봄 폭책과 자본주의는 돌봄을 폭책한다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른바 이제 생산과 재생산, 특히 이제 젠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보시기에 지금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 또는 뭐 요즘 떠오르는 게 이제 기후 문제다 보니까 뭐 생태적인 측면 여기에는 집중을 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것을 어떤 그 재생산, 사회적 재생산으로서 보는 시각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이거는 뭔가 좀 성차별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일침을 날려주시고요. 이번에 제안은 이른바 돌봄 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자본주의에 내재한 사회 재생산 모순의 아주 첨예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돌봄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자체에서 뭔가 썩어가고 있다는 징후, 제살값 까먹기의 징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보기에는 생산의 필수 조건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뭐 이제 뭐 가사 노동, 돌봄 노동, 뭐 교육, 의료 이런 것들 없이는 임금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특히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재생산이 필수 조건인데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생산의 조건을 깎아먹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화된 이후로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주로 이제 여성에게 맡겨지고 경제적 생산 활동이 남성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 생산을 강조하고 재생산을 부차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마치 이제 여성의 역할을 부차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이 모든 챕터마다 이제 역사적 변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본주의의 태동기, 16세기, 18세기에는 이른바 뭐 중심부에서는 여전히 뭐 전통적인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주변부에서는 이제 수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유대가 파괴됐다. 뭐 이제 노예가 막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근데 19세기 자본주의가 좀 이제 자리를 잡을 때쯤 돼서는 이른바 중심부, 뭐 영국, 유럽 이런 데서도 여성과 아동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자본론에도 나오죠. 뭐 공장법 어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발육이 부실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재생산의 위기가 막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발명한 게, 이른바 이제 뭐 가족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회를 경제로부터 보호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여성이 공장에 갔더니 너무 이제 막 숙취당하고 막 이러고, 수탈당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착취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야겠다.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해야겠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서 이제 가족 형태라는 것들이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버지, 남편의 말씀을 잘 들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자본주의 주변부에서는 여전히 뭐 그냥 수탈밖에 없는 거죠. 학적인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고, 뭐 스타일, 뭐 페미니즘이 또 이 시기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중적인 구속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 내에서의 속박,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제 경제 시장으로 나가면은 여전히 이제 경제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또 가족 내에서 없어 싫고, 뭐 이제 이런 이중적인 구속에 직면하는 페미니즘, 뭐 이제 이런 단계였다. 이게 이제 19세기까지가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때는 이른바 이제 사회적 재생산을 어떤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성과들을 좀 얻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재생산에 어느 정도의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이른바 뭐 공공복지 확대하고요.
이때의 재미있는 특징이 이제 뭐 가족임금 체계라는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뭐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 국내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서 뭐 가게가 발명됐는데, 근데 이런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는 여전히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토대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얄짤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금융 수탈, 금융 수탈하면서 이제 뭐 공공복지 다 삭감해, 사회복지 해체해, 실질임금 다 떨어뜨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들이 원래 이제 가사 노동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유급 노동력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봄이나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외부화되고 그런 뭐 이제 상품화되는 사회적 재생산의 상품화 이제 이런 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저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돌봄을 둘러싼 긴장, 이런 것은 경제적 생산만큼이나 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심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화된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맞벌이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을 선포함으로써, 일단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여성 엘리트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신장을 깨고, 뭐 여성이 뭐 엘리트가 돼가지고 뭐 CEO가 되고, 뭐 이제 이런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에 마치 뭐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해방국 당연히 이제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뭐 여성이 어떤 뭐 경제적 착취와 억압에 이런 것도 이제 반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생산과 재생산의 분할 이런 것들을 다시 발명하고 젠더 질서를 다시 새롭게 구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의 내용을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다음은 이제 4장인데요. 4장의 얘기는 꿀꺽 삼켜진 자연입니다. 아까 계속 폭식하고 삼식하고 자연까지 다 골고루 먹고 있는 자본주의. 아주 나쁜 자본주의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생태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태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기후 위기 역시도 범인이 누구냐? 자본주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장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태적 모순이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는 뭐 생태 위기가 없었냐? 인간 역사에서 자본주의 이전 사회라고 생태 위기가 없었냐? 있었죠. 일단 뭐 이제 뭐 골목 막 하고 뭐 화전 하면서 이제 밭 태우는 거 맞죠? 화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태 위기들을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몰랐다. 인간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자본주의는 안다는 거죠. 이게 알아. 어떤 위기를 만들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비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 이제 비경제적인 것에는 자연이 포함된다. 자연과도 관계를 맺는다. 라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생태계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냥 대가 없이 막 뿜어 쓴다. 그러면서 생태적 조건들을 불안정하게 빠뜨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면 이와 동시에 돌봄 역시도 위험에 빠진다. 나아가서 사회관계 역시도 위험에 빠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뭐 직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뭐 기후 위기 때 막 이제 비 막 오고 이러면서 사람들 막 죽고 뭐 이제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생태적 모순을 이런 재생산 모순과 함께 사고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이제 국가의 역할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이 자연의 불을 막 이제 자본이 자연을 수탈하는 데에는 국가가 어떤 이제 법률적인 뭐 군사적인 힘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역사 얘기를 하는데 역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 나름대로 뭐 자연을 말하는 세 가지 방식을 또 이제 고안을 하셨더라고요. 자연 1, 자연 2, 자연 3 이렇게 있는데 우선 자연 1은 우리가 제일 익숙한 이른바 이제 기후 과학에서의 자연, 뭐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고 뭐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내리쬐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연 2는 어떤 이제 자본의 수탈 수단으로서의 자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자본의 무임승차한 대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국가 관리 자본주의 시기, 그러니까 전후 자본주의 시기에서는 뭐 이제 북반구에서는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뭐 이제 뉴딜 사업 시행하고 뭐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능한 것이냐? 이분이 보기에는 어떤 뭐 생태적 외부성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연을 수탈하는데 그 중심부에서 못하니까 그러다 이제 주변부,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수탈해가지고 마치 뭐 중심부에서는 뭔가 이제 그린 유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금융화된 자연, 금융화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수탈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녹색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 역시도 탄소 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역시도 단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연 3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뭐 역사 유물론적 자연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떻게 얽혀 왔는가? 이른바 이제 역사적인 자연들이 창조되고 있다. 그냥 뭐 생명공학을 통해서 마치 이제 이 종자를 쓰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냥 뭐 새로운 인클로저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 뭐 요즘에도 뭐 이제 뭐 리튬 채굴하고 뭐 코발트 채굴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역사 유물론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농민들이 마치 이제 어떤 그 뭐죠? 그 어떤 상품 종자를 만드는 씨앗 종자를 만드는 기업으로부터 다 이제 다 수타당하게 되는 극도의 이윤과 다양한 고통의 얽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번에 보기에는 자본의 지배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쨌든 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에서 엄격하게 좀 이걸 제약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자연을 둘러싼 투쟁이 자본주의 발전의 상상, 뭐 노동이라든지 골범이라든지 정치 권력을 둘러싼 투쟁과 얽혀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에 나아가는 뭔가 이제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친노동 계급적인 뭐 소득 정책, 뭐 일자리 정책과 연결짓자. 또는 뭐 대기업에 맞서서 뭐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자. 또는 뭐 이제 뭐 토착민들의 어떤 그 수탈 반대 투쟁을 뭔가 제국주의 반대 운동과 연결짓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아니 이런 건 실제 있다. 실제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각각의 투쟁들이 병렬적으로 있어버리면 이것이 어떤 그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로 가는 게 반자본주의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뭐 탈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데요. 탈성장은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성장해야지 못하는 것들. 이를테면 뭐 사용 가치적인 측면, 뭐 돌봄, 뭐 이제 육아, 뭐 의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성장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자본 가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무시하고 탈성장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이제 따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 사람은 이제 대안은 뭐냐? 환경을 넘어서서 생태만 이야기하지도 말고 우리 반자본주의적 대항 헤게모니 블록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생태사회주의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탈, 인종적 수탈, 재생산, 자연까지 봤고 마지막에 이제 민주주의까지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보기에는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공적 권력 이런 것들은 자본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자본이 이 재산 깎아먹는 욕심이 이 공적 권력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재산 깎아먹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국가와 자본주의 관계 이런 것들 좀 보면요. 국가가 뭐냐? 이것은 사적 주체가 어떤 정치적 간섭 없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만들어주고 또 이 수탈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뭐 진압해주고 또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뭐 군사적인 힘들을 공헌해주고 이런 게 이제 뭐 공적 권력이 하는 일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이런 공적 권력, 경제 외적인 이 정치 권력에 크게 붙들고 있다. 이거 없으면 자본주의 경제 작동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적 권력이 이 제도화된 사회 질서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근데 이 자본은 자기 나와버려서 자기 통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적 통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죠. 금지하죠. 여기는 국가가 넘보지 마. 여기는 나와버려야. 이러면서 어떤 이제 인민의 통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이런 자본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인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시고요. 이것이 역사 속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뭐 16세기, 18세기까지는 아직은 뭐 이제 자본주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19세기에 좀 자본주의가 좀 성장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네 어떤 뭐 자유로운 개인들 주체적 권리 이런 것들을 뭐 보장하는 국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시초 축적을 하고 어떤 스타일의 억압적인 권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도 어떤 주변부에서의 어떤 식민지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자체의 그 위기, 모순, 공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두 차례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사고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후 자본주의가 됐는데 이때 이제 국가는 사회적 재생산, 완전 고용 이런 것들을 자기 역할로 인식하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전히 자본주의 지원부에서는 뭐 수탈, 뭐 여성에 대한 배제, 뭐 혐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심부의 어떤 부를 만들었다.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전후 후환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또 한편으로 또 신자파들이 약진을 하면서
이제 또 한차 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어디로? 신자유주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이른바 이제 정치 권력이 이제 금융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뭐 국가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공적 권력에 대한 사적 채권자의 지배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른바 정부 없는 거버넌스의 시대. 금융이 곧 정부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공적 권력도 이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분은 뭔가 이제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위기가 뭐야?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는 그냥 갑자기 더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가 보이는 건가?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위기구나 라고 느끼고 이제 뭔가 이제 행동에 나설 때 그때가 이제 진짜 이제 위기라는 게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한때 주류였던 뭐 지금도 일부 주류죠. 이런 뭐 진보적 신자유주의, 또는 뭐 능력주의 이런 사람들은 그간 이제 뭐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또는 뭐 이제 어떤 생태주의적 환경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뭔가 이제 대안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약화적 경제를 마치 이제 이것은 좀 더 페미니즘적이고 이거 좀 더 이제 환경주의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민주당이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지 못하고 있는데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잘 먹고 마시지 말래. 뭐 이제 이런 게 느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요즘에 이른바 그 우익 포퓰리즘이 뜨고 있냐? 이런 것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 위기인데 이거 맞는데 대안이 잘 보이시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뭐 고리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안은 그럼 뭐냐면 그 민주주의가 현재 겪고 있는 진통을 어떤 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 출발하지 않겠냐. 이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다라는 걸로 인식하는 것부터 뭔가 출발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번 이제 결국에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는 이른바 이제 비경제적 조건들을 포함하는 제도화적 사회적 질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른바 뭐 인종적 수탈, 골봉과 재생산, 뭐 빈인한 자연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거 이건 이 모순은 경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경제적 조건들의 사이의 관계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볼 수 있는 자본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주의 어떤 거냐? 사회주의 어떠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사회주의는 계급 문제만 얘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젠더와 성 문제, 뭐 인종적인 문제, 제국주의적인 문제, 뭐 정치적 지배의 문제,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사회주의는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뭐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 역시도 보충을 해야 한다. 돌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사회적 잉여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뭐 마르크스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또 여기서 이분이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른바 뭐 기본적 필요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제 인간답게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기본소득의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역시도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고, 뭐 그치만 뭐 이제 기본적이 아닌 것들은 뭐 좀 뭐 시장을 통해서 교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국민들 오래 기다리셨죠? 결론은 뭐냐? 21세기에도 사회주의는 추구할 값어치가 있다. 이게 낸시 선생님의 결론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대한 요약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어떤 궁금증과 좀 저의 생각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뭐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자본주의론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다뤄야 하는지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 저도 뭐 동의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누가 사회주의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잘 안 보이죠. 이제 좀 단초들만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사회주의로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자본주의 바꿀 수 있나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저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수탈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탈이 자본주의에서 아주 뭐 이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겁니다. 그럼 자본주의 이전에 수탈이 없었냐?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는 뭐 어떻게 달라졌냐? 그럼 착취는 또 뭐냐? 뭐 이제 뭐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뭐 이제 그래서 뭐 경제투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투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 한번 뭐 낸시 선생님 만나면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뭐, 저 나름대로의 좀, 이제 뭐, 소회 이런 것들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나중에 좀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뭐 이제 경제적 관계에 집중을 했다. 좀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르크스는 뭔가 이제, 경제적인 것만 봤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르크스는 뭔가 이제, 뭐, 경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전 얘기했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뭐냐면 경제 그 현상황 이후에 있는 인간들의 관계, 인간들의 실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뭐 자본론에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제 자본 인도동 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이 바뀌어 왔는가, 뭐 인간과 자연의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봤다. 라는 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제가 이해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본 인도동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지배 예속 관계죠. 예, 지배 예속 관계고 이게 뭐 수초 추적을 통해서 등장했고 당연히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주 폭력적으로 수탈함으로써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제 자본이 왜 착취하는가 그러면 착취라는 게 왜 생겼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착취하니까 또 잘 되는 거죠. 이 지배 예속 관계가 계속 있는 건데 수탈만 하니까는 더 이상은 이제 내 욕구가 이제 충족이 안 돼. 너무 수탈하니까 생산력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뭐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이런 얘기들을 마르크스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족쇄가 됐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수탈 관계보다는 착취 관계가 함께 가는 것이 좀 더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자본가들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탈을 활용하느냐. 제가 이야기로는 자본의 재생산이라는 건 결국은 착취 관계의 재생산인데 이 착취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이제 폭력과 수탈, 징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2장인가요? 옆에 나왔지만 인종적인 그 혐오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착취 관계를 재생산에 도움이 돼. 이윤을 쌓는 데 도움이 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자본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착취가 스타일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착취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스타 역시도 재편이 일어난다. 그럼 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이 책에 좀 빠져 있는 게 이제 워낙에 이제 경제 외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임금 노동자 얘기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전 좀 아쉬웠는데요. 저는 뭐 이제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뭐 경제적 투쟁도 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도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적 욕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자본에 맞서서 자기 어떤 인간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뭐 이제 뭐 정치 투쟁, 또는 뭐 자본의 수탈에 맞선 투쟁,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경제 투쟁 또는 뭐 이제 필수탈자의 투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이른바 필수탈자들, 뭐 인종적, 여성, 뭐 성적, 젠더적 역시도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자기 욕구가 있고 그걸 위해서 뭐 투쟁을 할 수 있는데, 저자가 얘기하듯이 이런 수탈에 맞선 저항들이 반자본주의적인 뭐 자본주의 철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자본주의 철폐라는 건 제가 이야기로 뭐 자본 임금 관계도 이제 철폐되는 것인데 뭐 그러자면 이제 노동자 계획과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또 사실 그 저희가 항상 이제 노동자들과 연대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노동자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도 차별 열심히 하고 혐오 열심히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무슨 뭐 얘네가 무슨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자본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본의 수탈을 활용하죠.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 자본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수탈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는 수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존재 조건상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또 뭐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수준, 뭐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이러면 이것은 그냥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좀 무기력한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인간 실천의 산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 보면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겹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착취받으면서 동시에 수탈당한다. 이거는 이제 해석하자면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도 뭔가 이제 수탈에 맞선 정치적 투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토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토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뭐 해버리면 벌써 이제 자본주의 끝났죠. 벌써 뭐 사회주의 하고 뭐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 의식적인 어떤 정치적 실천과 경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피스탈자들의 투쟁, 이른바 이제 경제 투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고 어떤 자본의 수탈에 맞선 투쟁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한편으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노동자 계급이
어떤 이제 뭐 임금 인상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투쟁, 정치적 실천, 에 맞선 저항 이런 것들과 함께 연대하고 뭐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 투쟁의 주체로 나아가는 계기들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말씀드린 35분이 딱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이제 이 정도로 내용 요약과 뭐 저의 생각, 소회를 좀 말씀드렸고요. 동지들도 어떤 생각 드셨는지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